자, 오염된 법의 훈수. 자, 어떻게 훈수하기에 오염된 법을 일으키는 것이 끊이지질 않는가? 이제 무명이 진에게 영향을 주면 그렇다는 거죠. 이른바 진여라는 법에 따라 무명이 있고 무명이라는 오염된 법의 인이 있기에 진여를 훈수한다. 이 진여라는 것은 바뀌는 게 아니죠. 진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생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명이 진여가 하나인 줄 모르는 이 무명이 진여에 영향을 줘버리면은 그다없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염된 법의 인이 있기에 진여를 훈수한다. 그게 무명이에요. 진여를 훈수하기에 그 헛된 마음이 있고, 헛된 마음 망심이요. 이게 이제 무명이 진여를 훈수하면 헛된 마음이 싹 생기는 겁니다. 헛된 마음이 있기에 그 무명을 훈수하여 진여라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깨닫지 못한 상태로 헛된 생각이 일어나. 이게 이제 불강연비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생각이 착 일어납니다. 일어나가 헛된 경계를 나타낸다. 망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헛된 경계는 오염된 법의 연이 있기에 곧 헛된 마음을 훈수하고 그 헛된 마음 생각으로 집착의 모든 업을 지게 함으로 몸과 마음이 있는 온갖 괴로움 같은 것을 받는다. 이게 이제 무명이 진여에 영향을 줬을 때 그 결론적으로는 고통이 일어난다.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죠? 옛날에는 여기에 그게 98년도에 동화사에서 유식 강의가 가능 노스님 뭐 유식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대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게 저쪽 검당에까지 전부 다 전국에서 스님들이 모여와가지고 유식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그때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아침마다 그 국이 송이국이 나왔어요. 처음 먹으면 얼마나 향기로운지. 근데 지금 그 맛을 못 느껴요. 그때 그게.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봉소루에서 전부 다 바로 공양을 하고 이랬을 때 그 강의도 봉소루에서 강의를 하고 그랬죠. 그것도 뭐 누가 강제로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노스님께서 유식 강의를 한다는 전국에서 그냥 자발적 다 모여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수료증도 갖고 있어요, 제가. 78년도에 유식 강의 수료증 간혹 노스님한테 배웠다는. 뭔 모르고 참여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기만 했는데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하기애애하고. 여러분들은 이 지금 자발증이 아니라서 죽을 지경 아닙니까?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자발적으로 그냥 신문 보고 그냥 쫓아와가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그 저게 어디고 지금 뭐 군이라든지 뭐 면회 가면 복사기 한 대 있을동 말동 한 거 있잖아요. 그때 복사하면 종이가 시프레가 나오는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전부 복사해서 다 돌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강의는 내용은 뭔지 모르고 좋았던 느낌이 뭔가 하면은 그 월창거사의 개송이 있어요. 꿈에 대한 게 설몽세언이라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그 책을 한번 사보세요. 설몽세언에 나오는 그 개송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걸 인용하면서 얘기하는데 어찌 그래 인생에 딱 맞게끔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래서 그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책이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시중에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해보셔도
훈습에 대한 거는 이런 거예요. 도표를 한번 그려보죠. 진여와 문명이 있는데 이 훈습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보면 서로 인연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마음이 생멸을 한다 하는 것을 다각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음 심생멸을 얘기하면은 생멸의 주체라든지 심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 나오고 또 거친 번뇌, 미시한 번뇌라든지 6가지 물들어 있는 모습이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종의 훈습을 얘기하면서 앞에 거 싹 아우려 가지고 어떤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주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망심이 나온다 이거죠. 망심이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업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럼 이 망심이 다시 문명에게 또 이렇게 망심이 다시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여기에도 이제 그 문명의 진여가 생기는데 정신이 약간 이제 없네. 봅시다. 망심 문명에 영향을 주는 거 맞네요. 문명이 진여에 영향을 주면은 망심 생기가 망심이 다시 문명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면은 이 두 개의 이제 서로가 영향 주고 있는 모습에 여기 생겨 다시 영향을 주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망경계가 생겨요. 망경계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현식입니다. 현식이기도 하고 이제 요걸 갖다가 이 경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겠죠. 그러나 요 망경계는 그러면 어디에 되느냐 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바로 망식에다 영향을 딱 줍니다. 망식에다 영향을 주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지상이 나와요. 지식이죠. 지식이 나옵니다. 여기 지식이 뭔가 하면은 말라식이에요. 말라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말라식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여기 또 영향을 어디에 주는가 하면은 훈습을 여기 망경계를 훈습을 딱 해요. 망경계를 훈습을 딱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망경계 훈습 함으로써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제 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의식에는 잘 알다시피 상속식하고 이제 분별사식이 있죠. 대상을 분별하는 분별사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여기서 이제 어깨 고상이 나옵니다. 어깨 고상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고통이죠. 이게 이제 이거는 감각 부분입니다. 그럼 다 나온 거죠. 여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감각에다가 의식이 나오고 말의식이 나오고 요 위로는 전부 다 아리아식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순서를 얘기하면은 무명이 진여에게 영향을 준 게 첫 번째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주면은 진여가 영향을 받아가 망심을 낳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생기는다. 망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는 망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재차 문명을 영향을 줍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영향을 주면은 문명과 진여에 영향 주고 있는 이 상태에서 문명에 영향을 주니까 이 사이에서 뭐가 태어나는가? 망경계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또 망경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망경계가 다시 뭘 영향을 줘? 망심을 영향을 줍니다. 이거 5번, 5번째 영향을 줘요. 그러면 영향을 주면은 이게 망심과 망경계 사이에서 뭐가 생기느냐면은 6번째, 여기 뭐가 생기는가? 여기 이제, 요게 6번, 여기입니다. 요 둘 사이에서 다시 생기는 게 말라시기, 지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말라시기 또 영향을 또 줍니다. 순서가 틀린데. 이건 영향을 주고, 어디를 가? 만경 영향을 주고, 여기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6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시기 다시 이제 망경계를 인식합니다. 이건 7번이에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 주면은 다시 이제 8번. 여기 이제 뭔가 망경계에서 다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의식이 탁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감각이 생기면서 고통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에 칠판이 작아서 그런지 제가 크게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헷갈리네요. 저렇게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훈수비는 영향을 주고받고 이것이 끝에 가가지고 고통이 온다는 거죠. 이 고통 오는 걸 잘 축적해 보면 서로가 인연이 돼가지고 영향을 주고받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만일에 이제 심정적인 고통이라든지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는 저렇게 훈습을 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해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원인을 잘 축적해 보면은 결국 가서는 무명으로 도달합니다. 저게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다가 돌불이 탁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통증이 딱 생긴다 이거죠. 통증이 생기는 걸 이제 역축적을 해보면은 통증을 느끼는 거는 감각이에요. 근데 저 감각에 뭐가 동반되는 항상 의식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 의식이. 근데 이제 이 그냥 탁 넘어져 가지고 다치는 것면은 그냥 슬쩍 지나가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오늘 막 재수 온 붙었다. 돌불이 걸려 넘어지다니. 이런 생각을 딱 하죠. 그랬을 때 이제 확실하게 그 의식가 개입되는 거고. 그래 뭐 재수 온 붙었다 이러면 내락하는 작용하기 때문에 말라시기가 가는 거고. 말라시기는 그러면 망경계 영향을 받았네. 망경계가 뭔가 하면은 돌불이에요. 돌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사실 돌불이도 알고 보면은 아리아식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놈은 또 여대의 영향을 받아 망식의 영향을 받은 거죠. 허망한 마음. 허망한 마음은 어디 영향을 받은가 하면은 문명이 진여의 영향을 줬기 때문에 망심이 생긴. 이런 역축적에 보면 결국 원인은 문명에서 오는 겁니다. 자그마한 사실인 것 같아도 계속 축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저 말라식이 지금 자아의식이기 때문에 저 이후는 전부 다 잠재인 심층의식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의식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100여 년 전에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발견했는데 그 이전의 철학이 이 프로이드의 와가 다 무너져 버린다고 했죠. 무의식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이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의식상에 이해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좀 더 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의식을 통해서 철학을 연구를 했지만 불완전한 점을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100여 년 전의 얘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 불교는 이 무의식이 본격적으로 얘기한 지 언제부터냐 하면 바로 이제 무착보살이 이 유식을 펴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무착보 동생이 이제 세친보살인데 세친보살이 널리 유식을 이제 선양하게 됐고, 그럼 무착보살의 유식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러면은 결국 선정을 통해서 도솔천으로 올라가 가지고 바로 미륵보살에게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선정에서 끼어나 가지고 이 유식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리아식이 그러면 이 여원은 어디 되는가 하면 초기 경전에 아리아식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학문적으로 이 아리아식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리아식을 무의식이라고 하지만은 무의식이라는 말 한마디로 전부 다 설명을 다 못 해줍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그래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칼륨 같은 이는 이 아리아식을 그 내용을 갖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도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말을 바꿔가지고. 그는 자서전에 보면 불교를 공부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 것이죠.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20세기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불교가 유럽에 전해진 것이다. 1차 대전에 2차 대전 그게 아니고 불교가 유럽에 전해진 게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가 유럽에 전해졌을 때 대개 이제 이것을 어디에 응용했는가 하면 심리 치료라든지 전신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 이 불교를 많이 응용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학문적인 데서 이제 신앙적인 면으로 이제 많이 이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유식이라 하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직까지 이 마음에 대한 이 연구가 유식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식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틀림없는데 그 유식의 미비한 점이랄까 결점을 지적한 분이 누구냐 이러면 바로 마명보살이라고 티베트 스님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대승기시도는 종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거 좀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훈습의 문제는 유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는 훈습을 갖다가 대승기신론에서 문명과 진여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놓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전부 다 수행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심생밀문이 이빠사나에 의해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 자세히 설명하는 이 자체가 바로 사유를 보여줍니다. 수행이나 사유수라 하잖아요. 사유로서 닦는다 하듯이 이것도 하나의 수행의 한 부분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보죠. 두 번째, 논 46의 두 번째 단위 보면 이 헛된 경계가 훈습하는 뜻에는 곧 두 가지가 있으니 이제 이 헛된 경계의 훈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헛된 경계가 망심을 훈습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나 말라식이 나오죠. 그게 두 가지 있어요.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정장염의 훈습이고 또 하나는 정장치의 훈습이다. 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정장염이라고 하는 염이 정장한다는 거죠. 염이 자꾸 정가해 가는데 이거는 법에 대한 집착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사물에 대한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현상에 대한 집착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정장치, 치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뭐 욕치, 견치, 계금치지요. 또 아어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하는 건 집착을 얘기합니다. 치할 치자는 집착을 얘기하는 거죠. 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욕계에 대한 얘기, 오욕락에 대한 집착. 이래 보면 견치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인 거, 좀 철학이라는데 이런 견해에 대한 집착입니다. 계금치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하면은 계금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는 이건 집착이 그랬는데요. 개가 금하는 그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개유로서 금한 거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망경계가 망심을 훈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경전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두 명의 외도가 부처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외도들이 수행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육체가 정신을 구속한다. 그래서 이 육체를 괴롭힘으로 해서 정신이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천상이 태어난다. 이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고행의 일종이지만은, 한 사람은 말 흉내를 내고 한 사람은 개 흉내를 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꼭 개가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거야. 네 발로 걷고, 개가 음식 먹을 때 먹고, 똥도 개가 똥 누는 같이 그렇게 하고, 또 말도 그렇게 하는 그대로 흉내 내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을 흉내를 내는 거, 이 개금치금이라 그럽니다. 동물 흉내를 내 가지고 육체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이 자유로워져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 외도가 그걸 그대로 10년 이상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부처님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저는 개 흉내 내고 저는 말 흉내를 내면서 10년 이상을 수행을 했는데 저희는 죽으면은 어떤 천상에 태어납니까? 이 자신만만하게 물었어요. 근데 부처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어요. 그 가보는 축생으로 태어난다. 개의 흉내를 냈기 때문에 개로 태어나는 거고, 말 흉내를 냈으니 말로 태어난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 두 사람이 막 너무 서글프고 우는 이야기 나옵니다, 경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는 거는 바로 개금치입니다. 개유를 금하는 것이죠. 이게 이게 안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러면은 무골충을 태어난다. 뼈가 없는 벌레로 태어난다. 그게 지렁이 같은 그런 것이죠. 얘기하죠. 가부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전부 다 경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가 이제 여기 말하면 아어치라 그런 거. 아어치라는 말은 있는데, 내락하는 것을 집착하는, 말씀 은자, 말씀 어자 씁니다. 나아자의 말씀 어자 쓰는데, 그냥 말로만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이게 막, 아어치라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아관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 이제 대상이 있으면, 경계가 있으면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 속에 내락하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보면은 집착하는 말을 드러내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어떻다, 이런,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나는 어떻다, 이런. 말을 하면 내란 말은 안 들어가지만은 그 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 집착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정장이 된다 하는 거예요.